네, 마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책의 맛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 두부입니다. 오랜만에 표지가 같죠? 그니까요.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약간 근데 표지가 좀 올드하지 않나요? 네, 이게 2002년인가 나와가지고 네. 아마 리커버를 따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표지일 것 같아요 아마. 네. 초판 상기에서 그대로. 나왔고요. 초판 그대로니까. 총 23편의 산문이 실려있는 산문집이고요. 우선 이 책을 이제 수정 씨가 좀 제가 좋아할 거다. 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취향을 좀 아는 것 같지 않나요? 예. 거의 틀리지 않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수정 씨 취향은 잘 모르겠던데. 제 취향이요? 네. 뭐 저는 다 전시하잖아요. 약간 마이너하고 네. 뭔가 좀 남들이 다 읽는 거 좀 안 읽으면서 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잘난 척하는. 자, 아무튼 또 지난 1월이 박완서 선생님 타계 10주기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출판계에서도 박완서 다시 읽기 이런 식으로 좀 붐이 일기도 했고 보통 이렇게 10주기 같은 좀 의미 있는 날이 돌아오면은 좀 이렇게 판본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맞아요. 이것저것. 최근에 박완서 선생님 약간 양장본으로 네. 그거 너무 갖고 그거 싶던데. 제목도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네. 맞아요. 네. 이거였어요. 자, 박완서 선생님에 대해서 뭐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만은 그래도 네. 좀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보죠. 네, 박완서 선생님은 1931년 출생으로 1970년 소설 남옥으로 등단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읽었던 보음을 혈압알처럼 40부록의 나이에 등단을 해서 야.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10주기가 됐다는 것도 사실 좀 안 믿겨요. 맞아요. 사실 되게 진짜 최근에 우리 곁에 돌아가신 것 계셨던 같고,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런지 되게 동시대 작가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1931년생이니까 뭐 일제강점기도 겪으셨고 한국전쟁도 겪으셨고 그러니까 지각이 있을 만한 나이에 그 모든 비극적인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거죠. 네. 너무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박완서 선생님이 그 시절을 살다 갔다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옛날 같은데. 약간 역사 교과서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특히 일제강점기는 정말 너무 옛날 같잖아요. 그쪽은 우리한테는. 이제 나의 언어 사대주의 엿보기 뭐 이런 부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학교에서 이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겪었던 슬픔들 그런 이야기도 되게 나오죠. 네, 작품도 많이 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그 외의 작품들은 사실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들어는 봤는데 네. 그쵸. 뭐 그 남자네 집 뭐 이런 그거 유명하죠. 그거는 아마 교과서에 이런 데도 좀 실렸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 하고 뭐 도둑맞은 가난 이런 작품도 있고 뭐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은 좀 덜 유명한 맞아요. 작품일 것 같아요. 네. 작품이라기보다도 이제 이 에세이 집이니까 약간 두부라는 걸 못 들어봤는데 지인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딱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 표제작 두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작품은 1998년에 쓰인 에세이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그 취임식 장면을 보다가 느낀 점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고서 박완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면되어 추록하던 날 생각이 났다. 보도진과 측근, 추종자, 이웃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길을 그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통과하면서 여유 있는 농담까지 했다. 그를 좀 더 쓸쓸하고 외롭게 추록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오야분 기질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건 옥살이보다는 외롭디 외로운 소외감일 터이다. 내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 옥살이 하는 그도, 재판받는 그도 아닌 한모의 두부를 향해 고개 숙인 그, 입술 주변에 허연 두부 파편을 붙인 적나라하게 초라해진 그였다. 징역살이를 속된 말로 콩밥 먹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추록한 이에게 두부를 먹이는 까닭을 알 것도 같다. 두부는 콩으로부터 풀려난 상태이나 다시는 콩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두부는 다시는 옥살이 하지 말란 당부나 염원쯤 되지 않을까. 네.
그 옥사리와 콩, 두부 이거를 연결짓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맞아요. 약간 두부를 왜 먹는지 아세요? 추록할 때? 저는 그냥 이 추수할 뜻으로 때? 알고 있었어요. 이 아닌가? 뜻으로? 근데 이게 네.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음. 이제 두부를 다시 옥살이 하지 말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순백의 그런 두부를 먹는 아, 것도 있는데 하얀색이어서. 그런 거 말고도 두부가 단백질이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라서 그 옥살이를 하면서 영양가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니까 딱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바깥의 음식을 그냥 먹으면 속이 안 받고 그런데요. 그때 한번 탁 먹어주면은 되게 한번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도 속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두부를 선택하는 것, 두부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한번 한번 갔다 오셨나요? 다 철저한 조사에. 아, 그래. 요즘도 네. 그럴까요? 요즘 요즘 출소하면 그냥 바로 뭐 삼겹살 먹을 것 같은데. 그런가? 요즘엔 워낙 뭐 좋은 음식 주겠죠. 그니까요. 아무튼 산문에서 이 23편 실려있는 산문에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쭉 서술되다가 마지막에 이런 정말 어떤 특별한 관점, 네. 접목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의 예찬? 그 월드컵 당시를 서술할 그것도 때도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지구를 신이 차놓은 하나의 공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와, 그때 저 약간 소름. 야, 다르긴 다르구나. 약간 서건 씨 역시 축구라고 하면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약간 저도 되게 그 장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소녀처럼 내가 왜 이 즐거운 걸 모르고 살았지?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 다음 산문은 노연하기 위해 가벼워지기 위해라는 좀 마지막 쪽에 나오는 산문입니다. 이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 늙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시는데요. 너무 그 좋아요.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늙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산천이나 초목처럼 저절로 우아하게 늙고 싶지만 내리막길을 저절로 품위 있게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 나이가 좋다.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도 않다.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 볼 꼴, 못 볼 꼴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마음속에 나를 억압하는 찌꺼기가 없어져서 못 쓰는 거라면 그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결국은 가벼워지기 위해 썼다는 게 가장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진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늙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나이 들어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막 욕심을 꽉 잡고 내가 다 그냥 다 쥐어가지고 갈 거야 막 이렇게 사는. 잘 어울리시는데요? 잘 어울려요. 그렇게 정말 추하게 늙고 싶지 않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좀 내려놓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이 삶의 태도가 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년의 그 여유가 좋으면 젊어지고 싶지도 않고 다시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성원 씨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갈 수 있다면? 과거가 막 그립긴 한데 매일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아. 돌아가서 다시 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싫을 것 같고 힘들 것 힘드셨어요?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잃기 싫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족, 제 사랑하는 딸, 아내 뭐 이런 것들이 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되게 부침 없이 사셨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맞아요? 네, 부침 없이 살았어요. 근데 왜 돌아가고 그래서 좀 싶지 이렇게- 않죠? 그냥 이대로 가고 싶다. 예, 돌아가면 부침이 부침이 더 있을 수도 생길까봐. 예. 근데 그 진짜 부침 없이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약간 좀 라이터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워요. 뭔가 내 안에 소재가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소재가 그쵸? 없어요. 정말 약간 우리가 예전에 조지 오웰을 읽었던 것처럼 맞아요. 너무 다양한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을 겪어가다 보면은 뭐 물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다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딱 어느 한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런 것들이 풍부한 맞아요. 글감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직업적 소설가나 뭐 글 쓰는 사람이라면 장성규 씨처럼 직업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워크맨. 네, 워크맨.
그래서 일주일씩만 한 직업을 체험해도 음. 글 소재가 막 너무 생길 것 같아요. 뭐, 그 체험 수기를 쓰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뭐야.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수정 씨는 핑계죠. 어떠세요? 핑계죠. 핑계죠. 누구나 네. 자기 안에 글감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저도 뭐 물어보시려고 한 것 돌아갈 같은데. 수 있다면. 저는 네. 한참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그 실수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지 않고 돌아간다면, 백지 상태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실수할 것 같고, 의미가 없겠네요. 만약에 그거를 안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끔찍한데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를 나는 이미 아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나는 그걸 잊고 싶은 건데, 나는 네. 그걸 아예 모르고 살고 싶은 건데, 내 실수와 그런 후회들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딱히 의미 없겠다. 그냥 그래요. 이게 내 최선이다.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꾸 상상하는 것도 그쵸. 괜찮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너무 슬프지만 뭐 받아들여야죠. 진짜 그게 약간 가슴이 너무 너무 가슴을 슬퍼요. 짓누르듯이 슬플 때가 있어요. 맞아요. 못 돌아간다. 이 시간이 느낌. 진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가끔 멈추고 싶기도 하고 조금 천천히 돌리고 싶기도 한데 음. 계속 같은 템포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다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가네요, 시간이. 세월이 너무 빨라요. 빨리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노년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노년을 맞이해야죠. 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박완서 선생님의 두 부는 누구에게라도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담백하고 좋은 에세이거든요. 이렇게 대중적이면서도 잘 쓰인 글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맞아요. 제가 옛날에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을 읽으면서 진짜 이런 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박완서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박완서 선생님 이번 산문집 읽으면서 그 권수정 산문집 생각이 약간 나요? 그래요? 약간, 영광입니다. 약간 오버랩이 좀 되면서 약간 아주 이만큼. 그러니까 진짜 진솔하고 담백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글이어서 훨씬 더 매력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책의 맛에서는 박완서 산문집 두 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탱이 여러분,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